아침 기온은 서울이 15도 등 전국이 10도에서 18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서울지방 지금 기온은 23.9도입니다. 태희경입니다. 지금 시각 6시 5분입니다. KBS. 지극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소중한 수신료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2부 6시 5분부터 시작하는 방송은 전국 방송입니다. 1부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세상에 못 들으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얼마나 안타깝던지. 자, 김용민입니다. 6시 5분부터 합류하신 분들 계시죠? 들으면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라디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평일 오후 5시 5분에 시작해서 7시까지 함께하는데요. 팟캐스트에 매일 방송 파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부 못 들으신 분들 팟캐스트에서 즐겨주세요. 자, 그리고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으로 김용민 라이브 생방송 현장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김수민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하는 미세 뉴스 보세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1부 마무리하면서 6시 첫 뉴스를 맞춰라. 자, 우리 김수민 평론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소식을 예언했는데 네,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석석 오창석 평론가 조국 장관 집 고강도 압수수색. 박수 소리까지 효과음으로 넣어줬어요. 아이고, 인간 승리. 이거 언제부터 시작한 우리 저 퀴즈였죠? 한 2달 된 것 같은데 2달 만에 하나 맞췄어요. 예. 오늘 그 메이저리그의 유현진 선수 홈런을 쳤습니다. 네. 예, 투수인데 홈런을 쳐서 예. 그 많은 축하를 받았는데 저도 아마 그 정도의 가뭄에 콩나듯이 한번 맞춰서 축하를 받는 것 같은 그런 비유가 느낌이에요.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굳이 비유하려면 이제 한국 국가대표 축구팀이 월드컵 출전을 한 지 48년 만에 첫 승을 거뒀거든요. 거기에 비유해야 되지 않을까. 좋습니다. 네. 거기에 비유. 그리고 박수 소리도 아까 그 소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여기 나와야 되지 않을까. 매기는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기분 좋겠어요. 네. 앞으로도 한 달 못 맞춰도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2의 생일로 삼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오창석 평론가 이걸 다 마치네요. 예, 멋진 하루님 얻어 걸렸네. 크크크라고 네, 말씀하셨습니다. 검찰에 감사를 표합니다. 검찰에 감사를 표해. 알겠습니다. 자, 미세 뉴스 보세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 전에 퀴즈, 오창석 평론가 퀴즈 문제 내주세요. 네, 여러분께 선물 드리는 퀴즈입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상징인 이것 허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요.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항의에도 불구하고 경기장 내 이것의 반입을 금지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네. 이것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사용한 전범기로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입니다. 현재는 일본 육상자유대와 해상자유대의 군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이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욱하셨습니다. 네. 욱하셨어요. 예.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고요. 다시 한번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미세 뉴스 보세 이어갑니다. 김수민 평론가. 네, 제가 첫 뉴스로 제시를 했지만 네. 틀렸기 때문에 예. 제 입으로 첫 뉴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금 불안한 소식인데요. 경기도 김포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의심된다고 하는 양돈 농장의 신고가 오늘 접수가 됐습니다. 네. 경기도 파주 그리고 연천에 이어서 세 번째 발병 사례가 될 수도 있는 것이라서 방역 당국의 긴장감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김포시 통진읍 한 마을에 있는 양돈 농장 인근에서 이러한 의심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파주 농장 처음에 확진 판정을 받았던 그 장소에서 10여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이라서 더더욱 좀 긴장감이 올라가고 있고 이제 돼지 1,800여 마리 정도 키우는 곳인데요. 근데 이제 지켜봐야 됩니다. 이게 예전에 얼마 전에도 파주에서 2건의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음성 판정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정밀 검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경기도 축산방역당국은 지난 19일부터 어제까지 모두 200여 곳 농장에서 7천여 마리 시료를 채취해서 혈청 검사를 했고 그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라고 네.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게 더 악화되지 말아야 할 텐데 파주 연천에 이어서 네. 강 건너 김포. 예. 아무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가져봅니다. 그리고 예. 저는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네. 아프리카라는 말을 저도 입에 이어서 하고 있지만 좀 넣고 싶지 않은 그런 단어이기도 지금은 합니다. 아프리카하고 상관이 없는 거 예, 아닙니까? 이게 풍토병이라고는 하지만 전 네. 세계로 확산이 됐고 사실은 확산한 배경을 따져보면 네. 식민 지배거든요. 식민 지배 때의 그런 인적인 교류를 통해서 네. 네, 유럽으로 옮겨졌던 것이기 때문에 예. 오히려 식민 지배 역사를 생각한다면은 아프리카는 식민 지배의 피해자였던 것이고 예, 그 피해 지역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그럼 유럽 돼지열병이라고 해야 됩니까? 근데 이게 유럽의 선량한 시민들을 생각한다면 그럼 어떻게? 일부 유럽 제국주의자 열병. 제국주의 돼지열병 어떡하지? 제국주의 돼지열병. 예. 알겠습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 다음 소식 뭡니까? 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전 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원정 출산 의혹을 풀어내기 위해서 아들 국적을 스스로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네, 이건 마치 1억 피부과 파동을 연상시킨다며 그때는 명확한 해명 없이 논쟁만으로 큰 상처를 입고 우리가 서울시장 보선에서 참패했지만 이번 논쟁은 검찰의 고발까지 됐고 조국 자녀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형평상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건이 됐다라고 네. 하면서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아들 국적을 스스로 밝히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그 민경욱 의원 같은 경우는 내부 총질이다라고 비판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제 자녀 의혹에 대해서는 이건 뭐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네.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어요. 예, 오늘 그 입장을 밝혔는데요. 원정 출산이 아니냐고 하더니 이제는 이중 국적 아니냐고 말하고 있다. 둘 다 아니다라고 다시 말씀드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이야기한 것인데 네. 부산지법 근무 당시에 서울에 와서 아이를 낳았다라고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도 네네. 희생양으로 삼아 몰아붙이고 있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또 이제 그 원정 출산을 했다고 하는 라치몬트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설립 연원일은 2000년이고 저희 아이가 출생한 연원일은 1997년이다. 네. 예, 그래서 그것은 명백한 가짜 자료다라고 주장을 했고 예. 또 이제 그 아들이 한국계 미국인 학생회인 K씨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중 국적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 K씨는 예일대 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클럽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나경원 원내대표의 해명까지 나왔는데 뭐 이중 국적인지 아닌지 증명서를 딱 보이면은 네. 더 이상의 논란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앞세계 시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검찰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의혹을 수사하면서 네. 국민연금기금 운용본부 그리고 KCC 라든지 또 삼성물산 이쪽에 대해서 전방위로 압수수색을 실시를 했습니다. 검찰은 이제 국민연금이 제일모직 삼성물산의 2015년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자회사였죠. 삼성바이오의 기업 가치를 의도적으로 높게 책정했다라고 보고 수사를 해왔었죠. 그리고 이제 KCC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여기가 이제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문제로 대립각을 세우니까 네. KCC가 백기사 비슷하게 나서서 삼성물산 주식을 매입을 한 바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연관 회사이기 때문에 같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예. 이 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이제 수사에 나섰는데 서울중앙지검 특수사부가 나섰네요. 조국 장관 그 가족 네. 지금 수사에 특수부가 다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특수사부는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이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인가요? 예. 네.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몰라가지고. 예전에는 특수 2부에서 삼바라고도 불리우는 이 사건 수사를 해왔었는데 네, 네. 특수 4부로 변경을 해서 또 계속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소식 오창석 평론가.
네, 조국 법무부 장관 딸 조모 씨가 학생 기록부 유출 사건 관련해서 고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네. 학교 생활기록부가 유출된 것과 관련한 수사. 네, 맞습니다. 예, 경찰이 이 한영외고 측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당초 이 학생 기록부에 접근한 사람이 딸 조모 씨 그리고 검찰 그리고 한영외고에 있는 교직원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교직원은 서로 성적을 같이 돌려보면서 몇 명이 확인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이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향후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방향성을 정리하고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지금 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손에 들어가게 된 지금 경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걸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연관되어 있는지도 수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한영외고 관계자들은 뭐 주광덕 의원한테 준 일이 없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건 부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네. 어쨌든 그 현재 또 이뿐만이 아니라 양산 부산 의학전문대학원 건도 학교에서 요구 자료가 와서 제출했고 여기에 대한 부분 역시 취재하고 조사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생활기록부를 본 주체가 세 군데인데 네. 검찰, 네. 그리고 딸 한영외고 그리고 조모 씨. 조모 씨가 주광덕 의원한테 줄 일은 만무할 것이고. 그러기는 쉽지 않겠죠. 그럼 한영외고 아니면 검찰인데 검찰도 강력하게 부인하고 한영외고 쪽도 강력하게 부인하고. 그럼 뭐 헛개비가 갖다 줬다는 건지 아니면은 주광덕 의원이 뭐 해킹을 했다든지. 뭐 해킹했을 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만, 자 진상을 가질 수 있을지 한번 경찰의 수사 실력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네, 경찰이 오늘 화성 사건에 대한 그 수사 브리핑을 좀 했는데요. 연쇄살인 사건. 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화성 사건은 DNA 일치 판정은 나왔지만 실제 피해자가 맞느냐 이 부분에 제일 초점을 맞춰서 확인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용의자를 면접한 데 이어서 이번 주도 방문 조사를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민감룡 경찰청장은 미제 사건 해결을 위한 전담팀 지원 필요성을 또 강조를 했습니다. 이 전담팀을 더 보강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인센티브를 줘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또 공소시효 문제에 대해서 민 청장이 생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서 해소하는 게 제일 목적이고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이 어렵더라도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 또 여죄가 있는지 밝힐 필요도 있다라고 수사의 중요성을 덧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수인 평론가, 유치원 3법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안건 지정 법안이기 때문에 이게 12월 27일에 지정이 됐거든요. 유치원 3법이 그렇게 지정이 되고 6월 25일에 법안이 법사위로 넘어왔습니다. 법사위 계류 기간은 90일이라서 이것이 지나게 됐습니다. 이날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사립 유치원 회계 투명성이라는 명료한 상식을 담은 법안인데 집요한 심사 방해에 결국 상임위에서 말 한마디 꺼내보지 못했다라고 아쉬움을 토로하면서도 법안이 11월 22일 이후에 최초 개의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기 때문에 누가 법을 찬성하고 반대하는지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근데 작년에 이렇게 패스트트랙에 올려가지고 그 사이에 한 번도 논의가 된 적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국회는 뭐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 유치원 문제가 뭐 무슨 아무도 모르게 통과돼도 괜찮은 건지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본회의에 부의가 돼도 되는 건지 참 답답하네요. 네. 그러나 어쨌든 지난해 굉장히 뜨겁게 논쟁해서 연말에 일종의 이제 자유한국당 빼고 민주당 바른미래당 양당끼리 합의해서 올렸기 때문에 그래도 패스트트랙의 실효성이 이번에 나타나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회의에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연세대 유석춘 사회학과 교수의 위안부 관련된 발언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유석춘 교수는 수업 시간에 왜 매춘을 했냐, 살기 어려워서 집이 어렵고 본인이 돈을 못 벌고 지금 그렇다는 것에 동의하죠. 그런데 과거에 안 그랬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옛날에도 그랬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뭐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가 가지고 그런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실은 매춘이었다 이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유석춘 씨가? 네, 또 이어서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접대부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된다. 지금도 그렇다.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는 성희롱적 발언도 남겼습니다. 네. 본인은 이제 궁금하면 조사해보라는 뜻이었다고 했지만 쉽게 수긍 가긴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의 한 수, 석의 한 수로 가겠습니다. 네. 유석춘 파문 확산도, 돼지열병 확산도, 배경은 식민 지배였다.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석의 한 수. 네, 그 장제원 아들 바꿔치기 논란 의혹이 아직도 있는데요. 네. 누구를 위하여 운전대를 잡았나? 말 남기고 싶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예. 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창석 평론가,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가보겠습니다. 조진주 씨가 오늘 준비하고 있어요. 정부는 태풍이 지나간 이후 전국 모든 양돈 농장에 다시 소독과 예찰을 실시하는 등 차단 방역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강 이남인 경기도 김포까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서 최대 수준의 방역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조 장관 자택과 자녀가 입학 지원했던 대학 4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법무부의 현직 수장을 압수수색한 것은 초유의 일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25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을 방문해 두 번째 검사와의 대화를 가질 예정이라고 법무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아들의 이중국적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한 데 대해 홍준표 전 대표가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킨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시민단체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내년부터 적용될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첫 협상을 내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법과 과거사위법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안들은 앞으로 30일 이내에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처리된 후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령 용의자 56살 이모 씨가 과거 수사 당시에 경찰의 용의선상에 올라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직접적인 가해자가 일본이 아니니까. 직접적인 가해자가 일본이 아니라니까요. 매춘의 일종입니다. 매춘의 일종이라니까요. 9월 19일 극우 논객으로 알려진 류석춘 연세대학교 교수 강의 녹취록.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일컬어 매춘부라고 주장.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수강생. 교수님께서 이영훈 교수의 견해를 인용을 하시면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간 것이다 라고 발언을 하셨고, 한 학생이 그 부분에 대해 의문을 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에 대한 답변으로 처음에는 위안부를 매춘에 비유하시면서 설명을 하시다가 나중엔 아예 매춘의 일종이라 말씀하셨어요. 당시 생생한 육성을 모아보자면, 그 사람들이 왜 매춘을 했냐? 왜 매춘을 했느냐? 살기 어려서 그런 거예요. 집이 어렵고 본인이 돈을 못 벌고. 살기가 어려워서 집이 어렵고 본인이 돈을 못 벌고. 지금은 안 그랬다 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게 아니고 옛날에도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랬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옛날, 즉 일제강점기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매너 좋은 손님들한테 술만 따르면 된다. 그러면 한 시간에 안 간다. 그렇게 해서 매너 좋은 손님들에게 술만 따라주면 된다. 좀 접대부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접대부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수강생. 수강생들이 정말 이걸 듣고 느끼지가 않는다는 말투로 정말 여러 차례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하시냐고 이제 재차 확인 질문을 했어요. 이제 처음에 이제 지금 현대 사회에서 매춘 시작하는 사람도 매너 있는 손님 술만 따라주면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면서 비유를 하시면서 거기까지 계속 발언을 하시죠. 잘 보도되지 않지만 그날에 했던 발언. 친일파 맞아요. 나 친일파 맞아요. 왜 중국이랑 친해요? 왜 중국이랑 친하려 해요? 그지 같은 나라. 거지 같은 나라하고.
류석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이 서울의 한 카페에서 이 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때 한 참석자가 이런 지적을 했는데요. 이 보수 진영이 소셜미디어 등에서 이미지 정치가 좀 뒤진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류 위원장이 일배를 하라고 답을 했습니다. 류 위원장은 내가 아는 뉴라이트만 해도 일배 하나밖에 없다면서 일배를 많이 하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류 위원장의 일배 옹호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매번 논란이 됐었는데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정통성 사랑하는 그런 지향, 그것을 우리가 칭찬을 해주지 못할 망정 왜 비난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박근혜 정치 보복설도 그의 소신. 박근혜 대통령이 실제 저지른 잘못보다 너무 과한 정치적 보복을 당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MBC 라디오에 나온 수강생이 판단한 류석춘 교수의 거취. 저는 류 교수님이 이 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 생각을 하고요. 사면과 더불어서 이 발언으로 상처를 받으셨을 많은 분들한테 반드시 사과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빈 들에 마른 불 같다 해도 꽃으로 다시 피어날 거예요. 누군가 꽃이 진다고 말해도 난 다시 씨앗이 될 테니까요. 그땐 행복할래요. 고단했던 날들 이젠 잠시 쉬어요. 또다시 내게 봄은 올 테니까. 빈 들에 마른 불 같다 해도 꽃으로 다시 피어날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이 길이 때로는 외롭고 슬프겠지만 그땐 행복할래요. 고단했던 날들 이젠 잠시 쉬어요. 또다시 내게 봄은 올 테니까. 빈 들에 마른 불 같다 해도 꽃으로 다시 피어날 거예요. 네, 영화 김복동에 삽입된 노래 윤미래의 꽃이었습니다. 오디오 파노라마 함께하신 후에 들은 노래였어요. 김미경님, 내가 김복동이다.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서 미세 뉴스보스에서 퀴즈 문제 내드렸죠.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정답은 우길기였습니다. 우길기. 참 거론만 해도 불쾌합니다. 우길기. 네, 자, 많은 분들 정답 보내셨는지 만나보겠습니다. 4399번 쓰시는 분 욱하네. 네, 감정은 저하고 비슷한데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5175번 쓰시는 분 일장기. 일장기
일장기는 일본의 국기니까 문제가 되진 않죠. 우길기이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4091번 쓰시는 분 우길기입니다. 우길기 반입 금지합니다. 네, 금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386번 쓰시는 분 우기기. 우기기. 예, 취지는 알겠습니다. 7520번 쓰시는 분 우길기. 저는 비슷한 디자인도 보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셨고요. 9764번 쓰시는 분 정답 최욱. 최욱 씨가 KBS의 더 라이브인가요? 네. 1TV에서 또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될 예정입니다. 최욱 씨 많이 또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욱 씨 프로그램 많이 시청해 주세요. 자, 4198번 쓰시는 분 청기백기. 자, 8526번 쓰시는 분 이 단어를 정답 맞자고 쓰기엔 문자 비용이 아깝다. 라면서 또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네. 정답을 안 보내셨어요. 자, 그리고 4600번 쓰시는 분 일기는 맞췄는데 앞에 우글 넣지 않고 전원일기라고 하셨어요. 자, 9025번 쓰시는 분 우길기. 네, 맞히셨는데 우면산 터널 과천은 봉담간 고속화도로 터널들 잘 안 들립니다. 그래요. 지난번에도 이런 민원을 저한테 보내셨는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천 봉담간 고속화도로. 거기는 차가 안 지나다닙니까? KBS 1라디오를 안 들어도 되는 도로입니까? 네, 반드시 저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2870번 쓰시는 분 우길기. 우리 모두가 일장기와 우길기의 차이를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10월 위안부 할머니 기림의 날을 앞두고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또 재밌는 오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김용민 라이브 홈페이지에 오셔서 그 이름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6시 31분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김은아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 수도권 상습 정체 구간을 위주로 밀리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곳곳으로는 사고 난 곳도 있어 주의를 하셔야겠는데요.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방향 탄천휴게소 갓길에서 화물차 화재 사고가 나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반대 논산 방향 탄천휴게소 일대 2km 정체 역시 사고 여파고요. 울산고속도로 언양 방향 울산 분기점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도 화물차 단독 사고 처리하고 있는데요. 2시간째 사고 처리하면서 울산 분기점 일대 3km 구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는 부산 쪽 대저분기점 사고는 처리가 끝났지만 대동요금소에서 초정나들목까지 3km 구간에 정체가 남아 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창녕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는 고장난 차량 처리하고 있어 차로 변경에 유의를 하셔야겠고요. 서울외곽고속도로는 판교에서 구리를 지나 일산 방향으로 자유로에서 송내 사이로만 16km 구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처음에 만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권력의 중심인 국민의 뜻이 궁금하다면 국민에게 물어보라. 민심으로 읽는 정치 이야기 여론의 눈동자. 여론조사로 읽는 본격 정치 토크 용호 쌍박 모셨습니다.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원석 의장님 오늘 아침에 또 딴 방송 진행을 맡으셨더라고요. 예, 그 CBS 김현정 뉴스쇼. 네. 거기가 원래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고정 게스트로 나가는데 네네. 김현정 앵커가 월, 화, 수 3일 동안 휴가를 가셨어요. 그래서 예. 진행자들, 고정 출연자들이 하루씩 돌아가며 진행을 했는데 하는데 그 원래 그 KBS 그 김경래의 최강 시사가 처음 해봤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 첫날을 하필이면 맡아가지고 네. 해보니까 뭐 재미는 있는데 오래 하면은 생명이 좀 단축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저는 데일리로 이거 하시는 분들 대단히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박원석 의원님보다 제가 먼저 죽기로 했어요. 부디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예, 자, 농담이었고, 자 우리 박시영 예. 대표님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좀 호남 좀 갔다 왔습니다. 호남 네, 그 광주 자도 전남. 페이스북에 네. 올리셔가지고. 네. 근데
올리신 글을 보니까 지금 뭐 조국 장관에 대한 여론이 분분한데 호남 쪽 같은 경우에는 좀 상당히 좀 다른 양상이라고 말씀을 올리셨어요. 네, 저도 가서 확인해 보니까 추석 밥상에 네. 조국 장관 건이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네네. 밥상을 주도했던 분들이 대부분 보니까 네. 지금 검찰과 언론의 행태에 대해서 부당함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 분들이 네. 주도했고 실제 민심도 그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망은 많이 했지만 그렇다고 지금의 검찰에서 흘리는 이런 내용들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 정권이 굉장히 위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지층들이 빠르게 결집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 검찰의 드라이브가 너무 뭐랄까요 과속을 넘어서서 폭주하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무리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조국 장관 저택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수사 개시한 지 27일째입니다. 네. 지금까지 압수수색을 한 곳이 한 70여 군데 된다고 하고 오늘만 하더라도 뭐 네. 연세대, 이화여대, 아주대 등등 해서 도대체 저기를 왜 압수수색할까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네. 이런 것까지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두 가지 생각이 같이 듭니다. 하나는 검찰권 행사라는 게 범죄 혐의가 있으면은 원리 원칙대로 하는 게 그렇죠. 맞죠. 예. 맞는데 예. 근데 이번 이제 조국 장관과 관련된 그동안에 확인되지 않거나 다소는 과장된 보도를 다 종합해 보더라도 예. 저렇게 특수부 전체가 동원돼서 할 만큼의 수사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있고 네. 또 검찰권을 행사하는 방식도 예. 마치 이게 검찰이 여론전을 펴듯이 뭔가 이게 정치적 그 계기나 분기점이나 고민이나 네. 이런 데 오면은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 여론의 물꼬를 돌리려는 대표적으로 뭐 강제 수사에 착수한 시점도 그렇고 또 조국 후보자 부인을 기소한 시점도 그렇고 네. 오늘 이제 장관 그 집에 압수수색을 들어간 시점도 사실 저 압수수색의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굉장히 의문스러워요. 만약에 어떤 범죄 혐의가 있는 증거가 거기 있다면 그거를 27일이나 지난 지금까지 내비뒀겠습니까? 그래서 저게 혹시 보여주기 압수수색은 아니냐 이제 이런 그 의혹이 드는 뭘 거죠. 보여주려고 했을까요? 아니 검찰이 예. 어쨌든 굉장히 혐의를 중하게 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식의 보여주기를 압수수색이라 그러면은 네.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그냥 통상의 수사 절차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네. 아니, 뭔가 대단히 잘못한 것 같다. 그러니까 세상에 검찰총장의 상관인 법무부 장관 그 집을 털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받잖아요. 예. 그래서 모든 것은 이제 수사의 결론이 말하겠지만 만약에 이대로 수사가 쭉 진행돼서 조국 후보자나 그 일가족의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뭐 기소를 하든 뭐 어떤 신병 처리와 관련된 결정을 내리든 네. 이게 최종적으로 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수사할 만큼의 문제였느냐라는 의문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저거는 대한민국 검찰의 위상이나 네. 혹은 그 이 검찰의 공정성 다시 한번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오늘 그 압수수색을 보면서 검찰이 굉장히 초조하구나. 네. 그런 느낌을 그래요? 받았고요. 예.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거의 이제 수사가 막바지인데 이제서 그 집을 털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나오는 대로 수사하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나올 때까지 혐의가 확증될 때까지 뭔가 확실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터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그동안 조국 장관을 기소할 만한 핵심적인 무슨 단서가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나 검찰 자체적으로 그렇게 판단한 거 아닌가 싶고요. 예. 그다음에 나름대로는 이 수사 과정에서 암묵적인 신사협정 같은 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게 말을 안 해도 여기까지는 안 하고 뭐 핸드폰 수사라든가 자택 수사라든가 압수수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불문율 같이 이제 그게 깨진 건데요. 네. 지난번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도 법원이 그 자택 그 압수수색을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뭐로 됐냐면 주거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법원이 그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는데 글쎄 말이에요. 굉장히 그런 측면에서는 이례적인 거죠. 법무부 장관한테 이렇게 하는 것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주거 안정은 중요하고 보호해야 하고. 보호해야 하고. 예.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압수수색 자체를 하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양승태 대법원장,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 사법농단의 몽통으로 지목돼서 국민의 눈초리가 예사롭지 않은데 그때도 주거안정 이야기하면서 그랬었어요. 참 날마다 놀랍고 날마다 정말 뭐 어떻게 이거를 헤아려야 될지 모르는 그러니까 진짜 놀람의 연속입니다. 예. 우리 사회가 일각에서는 검찰공화국이다 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가 실종이 되고 권력이 서초동으로 완전히 넘어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지금 뭐 사실 저는 그래서 오늘 그 정부가 뭔가 입장을 내놓지 않겠는가. 그 지금 대통령이 그 순방 중이니까 국무총리가 뭐라도 언급하지 않겠는가 싶었는데 아무 언급이 없어요. 아니 국무위원 집이 지금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한마디도 없다는 게 이게 납득할 만한 일인지 싶어요. 아마 대통령이 국내에 계셨다면 청와대에서 어떤 형태든지 입장 표명이 있었겠죠. 네. 그런데 지금 정상회교차 지금 방미 중이고 예. 트럼프 그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네. 뭐 정치적으로 굉장히 곤혹스러운 악재인데 여기에 대해서 뭐 입장 표명하기가 다소는 난처했을 거라고 보고 네. 또 한편으로는 그냥 뭐 그 통상적인 논리로 봤을 때 네. 어쨌든 검찰이 수사를 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코멘트를 한다는 것도 또 더군다나 윤석열 검찰총장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도 청와대 입장에서 굉장히 난처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조국 장관이 소환이 된다든가 네. 검찰 수사가 한 발 더 나가서 예. 이 상황이 달라진다면 그때는 어떤 형태로든지 입장 표명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일단은 이건 뭐 그 정치적 메시지로 보자면은 검찰이 법무부 장관, 조국 법무부 장관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뭐 선전포고를 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뭐 초기부터 그랬던 거죠. 그런데 이제 활은 점정을 찍은 건데 어쨌든 이제 부인 소환 가능성이 높아졌고 또 구속영장 발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 결과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구속영장 장관까지 기소할 건지 이것도 좀 관심 대목입니다. 부인 차원에서 구속영장이 만약에 이제 신청된다면은 청구가 된다면은 이것이 이제 뭐 법원에 의해서 발부가 될지 말지 이제 결정되지 않겠어요? 예. 발부 여부에 따라서 이게 매우 중요한 이 사태의 그 변곡점을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발부가 안 되면은 윤석열 총장이 사표를 던진다든지 뭐 그럴 수밖에 없을 텐데요. 아니면 또 조국 장관이 물론 이제 영장이 그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범죄 혐의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기각된다 그래서 범죄 혐의가 없다고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 지금까지 검찰이 그 진행해왔던 수사의 양상을 봤을 때 만약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그게 법원에서 기각이 된다면 그럼 무리한 수사였다는 검찰 게 또 수사에 상당한 제동이 걸리고 그에 따른 역풍이 예상이 되고 만약에 또 이게 받아들여진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조국 장관이 법무부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 논란은 더 커지겠죠. 영이 안 서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매우 중요한 그런 한 주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가요. 자, 미카님 스스로 검찰 개혁을 해야 하는 명분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검찰 이런 말씀하셨고요. 정선아님 특수부가 털었다면은 진작 구속됐어야 했다. 결국 큰 사안은 못 잡은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뭐 다 이런 수사 전문가들이 되셨어요. 예. 자, KBS 이교진단 라이브 여론조사 결과가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조국 장관의 검찰 개혁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었는데 이 조국 장관이 계속 그 직을 수행해야 되느냐 마느냐 그 질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이 조국 장관이 취임 이후에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을 구성했고요. 또 이제 피의 사실 공표 금지 강화를 위해서 공보 준칙을 좀 개선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검찰의 형사부 및 공판부 강화 등의 이제 검찰 개혁을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여쭤봤는데 긍정적이다. 이게 이제 52%, 부정적이다. 35%, 잘 모르겠다. 13%로 조사됐습니다. 긍정적인 의견이 부정적 의견에 비해서 17%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걸? 그러니까
초기에 이게 이제 직무수행 평가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 얼마 안 됐지만 검찰 개혁을 위해서 방향을 잘 잡고 있다. 그리고 속도감이 있다. 네. 국민들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또 물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검찰 개혁 수행을 앞으로 잘할 것이냐, 네. 조국 장관이 이렇게 여쭤봤더니 예. 응답자의 45%가 잘할 것이다, 잘 못할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 응답은 41%, 네. 잘 모르겠다 14%로 조사됐습니다. 거의 비슷하네요. 그렇습니다. 잘할 것이다, 잘 못할 것이다. 자, 그리고 또 국정조사, 그렇습니다. 조국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 한국당이 주장하고 있죠. 네네. 국정조사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바른미래당도 주장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필요하다 예. 46%, 불필요하다 불필요하다 19%, 그리고 수사, 검찰 수사를 보고 판단을 해야 한다. 네. 이게 31%로 불필요와 수사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응답까지 합치면 50%가 지금은 당장 필요하지는 않다. 이렇게 조사돼서 예. 필요와 유보층들이 거의 좀 팽팽한 것 같습니다. 네. 삭발 릴레이, 자유한국당의 삭발 릴레이에 대해서는 저희도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 삭발 이거 악재다, 네. 부정적 효과가 클 거다 이렇게 의견을 낸 바 있는데요. 네. 실제 조사해 보니까 예. 공감한다 네. 32%, 공감하지 않는다 57%로 네. 공감 안 한다 네. 부정적 시각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한국리서치가 전국 만 19살 이상 성인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9월 19일과 9월 20일 웹조사를 했습니다. 휴대전화 등을 활용해서 응답률은 조사 요청 대비 14.2, 조사 참여 대비 91.7,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습니다. 웹조사가 뭐예요, 근데? 그 온라인 패널들을 각 회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리서치도 네. 몇십만 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 패널이라면은 그 이제 우리 인구 대비. 그렇습니다. 인구 이제 대비. 예를 들면 예. 이런 조사에 적극 응하겠다 반대급부를 주거든요. 조사하면 예. 약간 포인트로 예. 뭐 적립할 수 있는 현금 형태로 뭔가 네. 지급을 해줍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성, 연령, 지역 이런 어떤 비례 할당을 통해서 네.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의 어떤 인구 분포에 따라서 뭐 예. 세대라든지 그렇습니다. 지역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뭐 네. 직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해서 표본을 맞추는 건데. 맞추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70대 이상들이 좀 예. 적게 잡히는 경향이 있고요. 당연히 네, 온라인 네. 조사니까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화이트 칼라 표집이 좀 많이 잡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영업이나 블루 칼라에 비해서. 근데 그 패널 조사가 그게 뭐 어떤 여론 조사로서 좀 뭐 아쉽다는 근데 얘기도 이게 있는 것 같고요. 그 미국에서도요. 선진국에서 패널 온라인 조사가 그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고요. 전화 면접 조사를 많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많은 질문을 할 수가 있고 네. 또 기획 조사의 그 적합성이 높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심층 조사가 가능하니까. 예, 심층 조사에서는 웹 조사, 온라인 조사가 좋고요. 이제 단순 그 예를 들면 수치를 중시하는 경쟁력이나 지지도 이런 거는 전화 면접이나 ARS 조사 이런 것들이 좋다고 볼 수가 있죠. 그게 정치 선진국으로 갈수록 국민들의 정치 의식이 높을수록 이런 웹조사가 그 각광을 받겠네요.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서 네. 국민들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구나. 복잡해요.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지지하고 찬성하는 여론이 높은데 네. 또 조국 장관이 이대로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했을 때 검찰 개혁을 잘할 것이냐, 혹은 못할 것이냐, 이건 좀 팽팽하고 네.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뭐 긍정적인 답변이 상대적으로 높고 결국 검찰 수사가 중간 결론이라도 어떻게 네. 나느냐에 따라서 이 여론은 또 한 번 요동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번이 조국 장관 그 뭐 내정 시절부터 시작해서 국민 여론이 이렇게 극적으로 오르락내리락 한 사안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사안에 그 관심도 집중돼 있고 또 이게 이 여론 흐름도 그 이슈가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요동치고 있고 아무튼 내년 총선이나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지금 중반부를 넘어서고 있는데 향후 이제 정국 운영과 관련돼서도 굉장히 중요한 도목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황남성님, 공평하게 조국은 검찰 감찰하고 검찰은 지금처럼 수사하고 그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5535번 쓰시는 분, 다른 중요 사건도 이 정도 여지를 가지면 국민이 검찰을 신뢰할 텐데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 그래요. 그 조국 장관 관련한 언론 보도 이거는 또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이것도 또 관심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조사 결과 나왔는데요. 네.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해서
여러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 행태를 어떻게 보는지 두 가지로 물어봤습니다. 네. 언론의 적극적 취재다. 이게 긍정적인 시각이죠. 이게 네. 43%로 조사됐고 검찰의 의도적인 유출이다. 이 부정적 시각이 38%로 조사가 돼서 예.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이 좀 애매하거든요. 만약에 언론 보도 행태가 정상적인지 네. 비정상적인지 만약 이렇게 바꿔 물어봤다면 또 응답 결과는 사뭇 다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번 조사, 이번 조사는 9월 20일 금요일에 전국 19살 이상 성인 6,917명에게 접촉해서 최종 502명이 응답을 완료해 7.3%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전화를 통해 조사를 했고 통계 보정도 있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습니다. 이게 이제 기존에 보면 네. 검찰 조사에 대한 신뢰하느냐 네. 이 조국 정국 과정에서요. 네. 그게 과반 넘게 나왔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질문에는 언론 보도 형태도 있지만 검찰의 수사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맥락에 담겨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언론이나 검찰에 대해서 비판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층이 증가했다. 과거에 비해서 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다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사퇴를 주장하고 이런 말을 했어요. 아들이 이중국적인지 여부만 밝히면 논쟁은 끝난다. 이렇게 적극적인 해명을 촉구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원정 출산도 아니고 이중국적 아니다. 부산에 살면서 친정이 있는 서울에 와서 출산을 했다. 네. 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뒷받침할 만한 어떤 결정적인 근거나 이런 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나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게 이제 조국 장관 사건을 물타기 하려는 민주당이나 그 지지층 일각의 뭐 이런 공작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근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주말에 촛불 집회에 나가서 문준용 씨까지 포함해가지고 다 특검하자 이거는 또 다른 물타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논의를 복잡하게 할 것 없이 아니 자유한국당이 청문회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갖 것을 다 밝히라고 조국 장관을 향해서 정치 공세를 취했다면 이 간단한 문제에 대해서 출생증명서 한 장이면 확인될 수 있을 거를 왜 밝히지 않고 있느냐. 제가 오늘 아침에 진행했던 방송에서 예. 그 자유한국당 의원이 나오셨길래 이 네. 질문을 했어요. 예. 그랬더니 전략적으로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공개하긴 하겠다. 네, 저는 네. 그 말을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하시면 네. 이런 논란은 그냥 소멸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네, 이런 네. 문제 제기했던 사람들이 머쓱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오늘처럼 말로 안 했다가 아니고 그 증거를 공개하시면은 뭐 명쾌하게 클리어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앵커께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국당 하면 국민들이 누구를 떠올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당 하면 떠오르는 핵심 인물? 현재? 예, 지금 물어보면. 황교안 대표 아니겠어요? 아닙니다. 홍준표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게 데이트 조사 결과상 잡히나요? 그건 여기서 얘기하면 또 뭐 개요물에 하니까 얘기는 안 쓰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홍준표는 살아있다. 그래요. 사실은 말이죠. 나경원 원내대표 관련한 아들 관련한 이런저런 의혹들 정말 뭐 SNS나 뭐 게시판에서나 뭐 아주 굉장히 뜨겁게 제기됐던 이슈인데 언론사들이 전혀 보도를 안 해요. 특히 저 종합일간지, 방송사는 좀 보도했군요. 예, 종합일간지 같은 경우엔 보도를 안 했는데 홍준표 대표가 페이스북에 뭐 몇 마디 남기니까 그게 바로 뉴스가 됩니다. 야,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검찰에게 하나 짚어야 될 것은. 네. 이 사건도 시민단체에서 고발이 돼서 지금 그 배당이 됐어요. 검찰 네, 사건 배당이. 논문 그러면 이제는 국민들이 검찰이 이 사건 어떻게 수사하는지 지켜볼 겁니다. 글쎄 말입니다. 만약에 조국 장관 수사 지금 진행하는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검찰이 뭐 이 사건에 대해서 거의 제대로 수사 안 하고 그냥 설렁설렁 넘어간다. 네. 이러면은 법 집행의 형평성 차원에서 검찰에 굉장한 역풍이 불 거고 네. 아마 검찰도 이 점을 잘 알기 때문에 원칙대로 수사하리라고 보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형사부에 배당되지 않았나요? 일단 형사부에 배당이 됐죠. 네, 좀 지켜봐야죠. 특수부가 하는지 안 하는지. 원래 사실 그 조국 장관 건은 형사부에 배당됐다가 특수부로 이게 넘겨져 가지고 지금 그야말로 탈탈 털듯이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 한번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만.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좀 어떤 추이입니까? 45%, 45.2%로 조사돼서 네. 지난주 대비 2.0%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고요. 부정평가는 52%로 2.2% 정도가 포인트가 그 상승한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집권 2년 반 정도가 되는데 가장 낮은 어떤 단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 지지율로 보자면 역대 대통령에 비하면 여전히 높지만 역대 대통령에 비하면 현재 어떻습니까? 양호합니다. 양호한 편이.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부정평가가 5주 연속 높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 정도 기간이 되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를 앞서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또 조국 정국이고요. 어쨌든 불리한 정국이고 그다음에 또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쉽게 그 긍정평가가 부정평가에 비해서 높게 나올 가능성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4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은 핵심 동력들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 그 대선 득표율이 41%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40%를 유지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용민 라이브 여론의 눈동자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대표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여론조사 기여를 말씀을 안 드렸군요.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예. 이번 조사는 9월 16일부터 9월 20일까지 닷새 동안 19살 이상 성인 3,010명이 응답을 완료해서 6.6%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전화로 조사했고요. 95% 신뢰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8%포인트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네. 56분에 끝나는 줄 알았는데 57분까지네요. 1분 남았나요? 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 아까 조사 결과 한마디만 더 드리면 30대에서 지지율이 많이 빠졌어요. 30대에서 특히 수도권 여성 30대 여성 수도권에 그리고 이제 호남에서 좀 빠졌고요. 그래서 이제 20대가 되게 20대 남성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30대 여성이나 20대 여성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30대 여성은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핵심적으로 떠받쳤던 강력한 지지층이었습니다. 입시 의혹이 터지면서 최근 상황 속에서 30대 여성이 좀 흔들리고 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계속 빠지게 되면은 여러모로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데 말이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용민이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내일 다시 고생하겠습니다.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